반갑습니다. 체스를 좋아하는 인간, 체스를 즐겨하는 인간, 그러나 체스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인간, 체스하는 멍청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스를 처음으로 접할 때, 그러니까 캐슬링과 프로모션, 그리고 앙파상을 배우는 하는 생각들은 다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아, 나도 멋진 오프닝을 배우고 싶다. 멋진 오프닝으로 상대를 눌러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오프닝과 관련해서 유튜브로 찾아보고 검색하고 하시죠. 그런데 그런 영상들의 길이가 40분, 50분짜리가 넘어가니까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짧게 10분 만에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체스 오프닝. 이번 오프닝은 스카치 갬빗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영상은 스카치 갬빗을 하나도 모르거나 하얀색 오프닝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싶은 초보들, 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영상입니다. 스카치 갬빗을 자세하게 배우고 싶거나 스카치 갬빗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오프닝도 좋다 정도의 그냥 맛배기 영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진지하게 스카치 갬빗을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체스프리 김창훈님이 올리신 영상, 스카치 갬빗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카치 갬빗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갬빗은 체스의 오프닝 전략 중 하나입니다. 폰같이 점수가 낮은 기물을 내주는 대신 포지션 우위에서의 이점을 얻는 기술, 그것을 갬빗이라 부릅니다. 정확히는 전술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 우위에서의 이점이라는 것은 중앙을 장악하거나 상대방 킹을 위협하거나 기물이 조금 더 많이 전개되게 하는 등의 저희에게 유리한 그런 이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갬빗이 뭔지 알았으니까 제가 스카치 갬빗을 추천하는 이유도 들어봐야 되겠죠? 제가 스카치 갬빗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배워야 할 양에 비해서 그 강력함은 솔직히 말해갖고 1500, 1600까지도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하면 1인분은 합니다. 이게 2000대 레이팅에서도 정말 가끔씩 쓰인거든요. 2000대 레이팅에서 가끔씩 쓰인다는 말은 일단 최소한 손해는 별로 없다 이겁니다. 하게 되면 1대1, 1인분은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부분의 기물을 이용합니다. 폰도 이용하고요. 퀸, 그리고 뭐 비숍과 나이트, 룩까지 다 이용하면서 이제 기술 레벨업을 빠르게 팍팍팍 해서 자신의 레이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나이트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감도 잡고 비숍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감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전술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공하면 대부분 이깁니다. 성공하면 대부분 이긴다는 거는 이제 1대1의 대등대등한 경쟁이 아닌 제가 유리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내려보며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 레벨이 비슷하다면은 웬만해선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면 뭐가 되죠? 당연히 체스가 재밌어집니다. 체스에 입문할 때 정말 좋은 오프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카치 갬빗을. 자, 그러면은 스카치 갬빗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보드판 위로 갑시다. 스카치 갬빗에 대해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카치 갬빗은 기본적으로 D4, D5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제가 똑같이 나이트를 옮긴 후에 폰을 먹힙니다. 먹힌 후에 나이트로 되잡는 것이 일반적인 플레이지만 스카치 갬빗은 비숍을 올립니다. 비숍을 C4 칸으로 올려요. 이게 기본적인 스카치 갬빗입니다. 이때 흑색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숍을 움직인다, 나이트를 움직인다, 그리고 폰을 움직인다입니다. 대부분 비숍을 움직이면은 비숍을 C5 칸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도록 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C5 비숍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5 비숍이 올라오면은 폰을 올려주세요. C2에 있는 폰을 C3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꼭 C5의 비숍이 온 게 아니라 뭐 E7이든 아니면은 체크를 걸었든 간에 무조건 그냥 폰을 올려주시면 그걸로 해결이 됩니다. 상대방이 높은 확률로 이걸 잡을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잡지 않는다 하면은 전개 후 이제 캐슬링을 하고 1대1의 대등대등한 경쟁을 펼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폰을 먹는다면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 폰을 먹게 되면 비숍을 올려주세요. 상대방이 체크에 걸렸으므로 비숍을 먹게 됩니다. 비숍을 안 먹으면 나이트가 먹히면서 캐슬링이 무너지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먹어도 캐슬링은 무너지지만 점수 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상대방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퀸을 올려주면서 포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비숍과 킹을 함께요. 상대방이 도망을 칠 거예요. 킹이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되죠. 요쪽은 이동할 수 없고요. 요쪽 이렇게 총 5개의 공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쪽 앞 두 개는 킹과 비숍 그리고 나이트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체크메이트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뒤로 빠져야 합니다. 비숍, 이 검은색 구간으로 빠지게 될 경우 바로 비숍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만약
적 킹이 하얀색 구간으로 도망쳤다면 한 번 더 체크를 걸어 주십시오. 상대방이 폰을 올려서 막으려고 하면은 그제서야 비숍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폰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 폰, D2에 있는 폰을 다시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잡아먹는다 하면 C3 폰을 나이트로 되잡으면서 전개하면서 게임을 진행해도 좋고요. 이거를 잡는다 하시면 비숍을 올리면서 상대방의 룩을 공격해주세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나이트를 올리는 선택지가 가장 좋습니다. 나이트를 올리면 저희는 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도망을 친다 하면은 퀸을 움직여서 상대방이 도망을 못 가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트는 완전히 함정에 걸리게 되면서 도망칠 수가 없고요. 폰으로 지키려고 해도 캐슬링을 당하면서 오히려 폰 하나를 내주고 이제 핀까지 걸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임을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상대방이 비숍을 움직이면은 C칸에 있는 폰을 움직인다. 이것만 외워두시면은 충분히 게임 진행이 유리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나이트입니다. 상대방이 나이트로 움직일 땐 대부분 F6로 나이트로 움직입니다. 나머지 수로 움직이는 건 오히려 자신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E7 같은 경우엔 말할 필요도 없이 비숍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수가 아니고요. H6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나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 정확히는 3개로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이트의 유동성을 크게 줄이는 행위로 보통 F6로 이동합니다. F6로 이동할 경우 폰을 밀어주세요. 이 칸에 있는 폰을 밀어주시면서 상대방이 도망을 가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도망칠 수 있는 구간은 G4 그리고 E4입니다. E4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E4로 도망친다 하시면은 퀸으로 상대방을 공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도망칠 수 있는 구간은 오로지 이쪽 칸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쪽 칸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나머지 칸은 전부 다 죽거든요. 상대방이 이쪽 칸으로 움직이면은 C칸의 폰을 움직여주세요. 상대방은 얘를 잡아야만 합니다. 안 잡으면 얘를 되잡으면서 이제 강력한 센터 투폰과 함께 상대방의 나이트까지 공격하면서 전개상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얘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트로 전개하면서 얘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나이트는 2개밖에 전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의 나이트는 2개가 전개되어 있고 비숍 하나와 퀸 하나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비숍도 전개할 준비가 완료되었고 캐슬링 준비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는 이제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캐슬링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비숍도 나가기가 애매하고 퀸도 나가기가 애매하고 이 백색 비숍도 나가기가 애매한 상대방이 불리한 진영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E4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퀸을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나이트를 공격해주면 된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G4로 움직였을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위협을 했을 때 G4로 움직이게 된 경우 캐슬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폰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먹을 겁니다. 실제로도 어느 정도 공짜가 맞습니다. 나이트 하나, 나이트 하나, 나이트 하나 이렇게 되면 공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 캐슬링을 안 했다면 말입니다. 캐슬링을 한 이상 룩이 핀을 걸 수 있습니다. 룩이 핀을 걸게 되면 상대방은 폰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폰으로 막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폰을 올려주십시오. 상대방이 또 폰으로 막으려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숍을 전개시킬 때도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비숍을 전개시켜주면 이 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또 다른 폰을 올린다면 그냥 그대로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퀸으로 이 폰을 잡아먹어주셔도 좋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기물 손해를 보게 되고 상대방의 킹이 위험에 빠졌으며 상대방이 캐슬링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진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E4, G4 모두 E4, G4의 경우는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G4로 오면은 캐슬링, E4로 오게 되면은 이제 퀸을 올려주셔서 상대방을 위협해주시면 된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케이스가 있죠. 이제 폰을 움직인다입니다. 사실 폰을 움직인다라고만 설명하기는 애매합니다. 퀸을 움직이는 메타도 있고요. 나이트를 한 번 더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크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로 퉁쳐서 부르겠습니다. 상대방이 큰 위협이 안 되는 나머지 별 잡다한 수를 두었을 때는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이트를 잡게 되고 저희가 퀸으로 다시 되잡습니다. 저희는 캐슬링 준비가 되어 있고 비숍과 나이트 모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상대방의 기물 움직임은 상당히 불리한 진영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형세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스카치 갬빗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스카치 갬빗을 짧게 3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줄 요약.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비숍으로 움직인다면 C3 폰을, 상대방이 나이트로 움직인다면 E4 폰을, 나머지라면 눈치껏 교환한다. 그것만 외워주시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외우면 좋을 것은 상대방이 나이트로 움직였을 때 E4로 온다면 퀸으로 움직인다. 상대방이 G4로 온다면 캐슬링을 한다. 그것만 외워주시면 이제 스카치 갬빗 기본적인 부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체스하는 멍청이였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